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전북 김제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농촌혁신복지관이라는 사례고요. 사실 이제 농촌혁신복지관이라고 해서 농촌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 지역이라든가 혹은 장애인복지관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맡아야 되는 기관이 맡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넓은 지역들은 아마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전북 김제에서 농촌혁신복지관 사업으로 했던 일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는요, 총 19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실 건데 19개 읍면동이 있는데 저희 기관이 맡고 있는 지역이 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읍면동을 관할을 하려면 복지관이 대부분 도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읍면까지 나가려면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여건들 접근성을 더 높여보자라는 취지로 농촌혁신복지관으로 마을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있는 농촌 지역은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신 것처럼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간 지 오래됐고 늙고 힘없는 어르신들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실제로 농촌 지역을 다니다 보면 한 집 걸러 한 집이 빈집이 많고 또 어르신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오늘 다 괜찮은데 죽고 나서 며칠 동안 발견이 안 될까 봐 걱정이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시작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복지부의 서비스 전달 체계들이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특히나 공공기관들은 읍면동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로 나가고 있고 또한 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같은 정부 정책의 변화들이 있어서 민간기관, 공공기관 할 것 없이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마을로 나가서 더 당사자들이 살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까이로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좀 시대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중심에서 현지 완결형 사업으로 좀 변화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시설뿐만이 아니라 이용시설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시설 서비스 중심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나 이 농촌혁신복지관은 지금 현재는 저 혼자 그리고 저희 선생님 한 분과 같이 나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지역 현지 마을에서 활동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 그러니까 마을 중심으로 나가는 기관들이 한 10여 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주로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을 좀 같이 말씀드릴게요.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는 농촌사회사업, 농촌혁신복지관의 어떤 이론적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강점 중심으로 사회사업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라는 책을 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강점 중심 농촌 지역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생산 및 유통이라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렇습니다. 농촌 지역, 그러니까 보통은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인데 이 활동은 농촌이든 혹은 도시라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서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직접 가서 그 마을의 지역사회 강점들을 찾고 사람을 찾고 그 자리에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유통시키는 방식인 거죠. 이런 목적이나 목표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래서 행정 처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주로 거기에 나가서는 마을 경로당이나 아니면 뭐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곳들을 다니다 보면 신뢰관계가 깊어지다 보면 그 마을에서 경로당에서 이런 행정 처리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마을에 나가서 스마트워크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스마트워크로 기록을 하고 기관으로 돌아와서 행정 처리에 다시 담아내서 결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혹은 도움되는 여러 자료들을 많이 살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나왔던 건 아니에요. 주로 이제 기관에서 마을로 나갔을 때 기관에서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것을 성과로 볼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자칫 아무 준비 없이 나가면은 덩그러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들을 나름대로 했고요. 민관 협력 사례 관리를 중요하게 복지부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제시의 19개 읍면동 중에 1개 면을 시범지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1개 면이라고 해도 39개 마을이 있는 거예요. 이 39개 마을을 1년 내내 돌아다녔는데 39개 마을을 다 돌려고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돌아도 이 한 마을에 2번, 3번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39개 마을 중에서도 한 5개 마을 정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그 마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편에 보이시는 분이 백산면의 계장님이시고요. 30년 경력된 시청 주무관인 거죠. 계장님이시고,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을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마을 경로당에 가서 또 인사를 드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계장님이 항상 저를 소개할 때 복지관에서 오신 과장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시청 과장 계장들이 되게 높은 자리인 줄 알고 저한테 아이고 젊은 양반이 영전하셨다고 어쩜 이렇게 빨리 승진하셨냐고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을의 어르신들이나 주민들과 친해지는 관계들이 좀 더 빨라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에 있는 키맨, 이장님, 면장님, 혹은 청년회장님, 농민회장님, 여러 회장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주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이분들을 만나서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의도를 잘 설명드려서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해볼 수 있을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협의체 위원장님과 이런 시간들도 갖고 있고요. 여기 이게 보면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 화장실이에요. 농촌 마을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천장도 없고 옆에 가림막도 없는, 그냥 이 천 하나로 이렇게 가림막을 해놨죠. 이런 화장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제가 농촌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곳을 찾을 수 있었을까? 혹은 돕는 과정들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우리가 뭐 사례 관리라든가 어려운 가정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이런 집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이런 집들을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치워드려야 되겠다, 청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뭐 이런 가정들을 만나서 청소를 하는 과정에 뭐 자원봉사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청소를 해드리면 대부분 일주일만 지나도 말짱 도루묵이 돼요.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소외시키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청소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인 어르신에게 묻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과정들을 함께 했었는데요. 그렇지 아니하고 뭐 자원봉사자나 직원들이 어르신 잠깐 나가 계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다 치워버리면 다음날에 어르신께서 오셔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반지 어디 갔냐고, 내 물건 어디 갔냐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과정에서 집주인인 당사자분이 내 일과 상관없는 일이 되지 않게 하고 이 과정에서 함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공공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을 적절하게 잘 협력해서 이 과정을 도왔고요. 그래서 이 가정의 어르신은 이 청소하는 과정들에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본인께서 이 과정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집안을 잘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계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 업무가 많아지면서 가정 방문을 할 시간이 없었고 민간기관과 협력할 기회가 없었대요. 그리고는 매주 과장님이 나오시니까 나 또한 게을리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역사회를 민과 간이 함께 만나고 더 자주 다닐 수 있어서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담당자가 아는 만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문서로 일할 것이 아니라 발로 뛰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때 그분들, 우리가 말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계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행정 문서로서 이 당사자들을 돕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더 당사자를 만나고 지역사회로 나가서 정말 그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 혹은 우리가 잘 도울 수 있는 과정들을 찾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처음 나갔는데 거의 인사만 1년 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인사만 1년 다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장님, 경로당 회장님, 청년회장님, 농민회장님 많은 지역사회 키맨들을 만나면서 인사만 하고 다녔고요.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했던 일이 강점 중심 욕구 조사였어요. 기관에서 저희가 뭐 어떤 기관들은 1년에 한 번씩 혹은 3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 욕구 조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욕구 조사를 많이 하는데 주로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하는 방식들이 대부분 이런 조사를 많이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게 필요하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묻는 조사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하러 조사하냐? 얘기하면 해줄 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하시는데, 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네. 뭐하러 이런 조사들을 하냐? 정말 나한테 도움되는 조사들을 해야 내가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사회복지 기관에서 하는 이 욕구 조사들이 써먹지 못할 욕구 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한 뭔가 우리가 해줄 것처럼 이렇게 조사를 하면 이분들이 기대하시게 되는데 정작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으면 오히려 실망감을 안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구 조사의 방식도 강점 중심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중심의 질문들을 한 거죠. 예를 들면 마을에 대한 자랑을 좀 해주세요. 우리 마을의 역사나 우리 마을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들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좋은 것들 중심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나 마을의 아름다웠던 추억, 풍경, 즐거웠던 일, 어르신 예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을 때 이 마을에서 해왔던 일들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혹은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빠져나갔지만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 마을에 왔을 때 함께 해보고 싶은 활동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마을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서요. 아까 전에 39개 마을 중에 똑같은 분위기의 마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을의 특성이나 강점이나 마을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고 이런 과정들을 잘 이해해야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지들을 만들어서 물었던 거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꾸며봤습니다. 1년 동안은 거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길이었는데요. 1년 동안 그렇게 인사만 하고 다녔는데 올해 4월부터 정말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물이 끓는데 100도씨가 되기 전까지 99도씨가 될 때까지는 천천히 물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는 물이 팔팔 끓듯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신뢰 맺고 해왔던 일들이 그때부터 이제 본물 터지듯이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일들을 마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몸이 한 정말 여러 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여행 가기도 하고 마을 잔치하거나 논두렁 영화제는 사실 우리 김석 사무장님께 배웠던 활동인데요. 이런 활동들도 하고 또 시골집에서 하룻밤이라는 활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시골 마을에 와서 하룻밤을 보내는 활동, 그래서 1, 3세대 혹은 아이의 부모님과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여행은 그냥 소위 생각하시는 마을 나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 여행을 가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모든 것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해서 어르신들 몸만 오세요 했던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가서 마을에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가셨던 여행지 중에 기억에 남는 곳이나 함께 가고 싶은 곳이나 마을 어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곳들을 여쭤보고요. 이렇게 함께 갔을 때 어떤 추억들이 있었는지를 잘 들어보고 이 여행들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마을 어른들과 함께 준비했고요. 마을마다 좀 분위기는 다르긴 하지만 어떤 마을은 그 마을 주민들과만 가고 또 어떤 마을은 2개 마을, 3개 마을 함께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마을 어른들과 곡성 장미축제를 가기도 하고 또 군산에 있는 선유도에 가기도 했고요.
이 어르신들 중에서 특히나 기억에 남는 어르신이, 이 어르신이 95세인가 96세 되신 어르신이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여행을 또 가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어르신께서 군산 선유도로 가면 꼭 관광 유람선을 타야 돼요. 이 관광 유람선을 타면 1층에는 품바가 있고 2층에는 자유롭게 이제 좀 경치를 구경하는 이런 팀으로 나뉘는데, 품바를 1시간 반 동안 이 어르신이 음악에 맞춰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춤을 추셨던 그런 모습들을 봤고요. 주요하게 집중했던 활동이 이 여름방학 마을학교라는 이름으로 저희 기관 사업과 또 농촌혁신복지관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했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라는 사업은요, 주로 아이들이 모든 활동의 주체가 되어서 이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도록 돕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주체의식과 역량을 좀 높이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바탕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활동의 방향은 아이들이 기획하고 선택 결정해서 스스로 성취하게 돕는 활동인 거죠. 몇 가지 활동이 있었는데요. 지난 여름에는 한 10여 가지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책여행, 시골집 하룻밤, 뭐 골목야영,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책을 읽고 여행을 떠나는데 태백산맥이란 책을 읽고 아이들이 태백산맥의 발원지가 되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과정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편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도 생각해보고 아이들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활동이었고, 또 하나는 어떤 활동이 있었냐면 골목야행이라는 활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요즘의 아이들은, 저희 딸도 초등학생인데 이런 거죠.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엄마 아빠에게 핸드폰 주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유튜브 보거나 게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일상이 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죠.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기계나 이런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고, 이 골목 야영도 그랬던 거죠. 골목에서,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마음껏 골목에서 뛰어놀고, 또 어릴 때 추억 중에 시골 마을에 이런 리어커를 벽에다 붙여놨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아버지 차에서 자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마음껏 골목에서 뛰어놀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골목에서 1박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캠핑을 해봤냐라고 하면 대부분 해봤다고 그래요. 근데 캠핑을 누구와 해봤냐 하면 대부분 이제 가족하고 아빠하고 같이 한 거죠. 그래서 텐트를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에게 배울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빠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저희가 하는 활동이 이 마을 어른들에게 배우는 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선생님이었던 신아름 선생님이 이 배우는 과정을 지역에 있는 캠핑 업체, K2나 아이드나 이런 곳들을 찾아가서 이 텐트 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실제 담당 사회복지사하고 대학생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아이더 매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이더 매장을 찾아갔는데 사장님께서 정말 좋은 취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지금 매장에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기관으로 가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설명해 주기로 한 날 사장님이 그 갤러퍼 차량에 온갖 캠핑 장비를 다 싣고 오신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남자 직원들 여러 명이 내려가서 옮겨야 될 정도로 정말 고가의 캠핑 장비들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셔서 사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잔뜩 앉아 있는데 본인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막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아저씨예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텐트는 어떻게 치고 이거는 뭐고 랜턴은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알려주셨던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실제 아이들이 1박 2일 골목 야영을 하던 날 사장님께서 걱정이 돼가지고 담당 선생님께 전화해가지고 아이들 잘 하고 있냐 걱정돼서 내가 안 가봐도 되겠냐 이런 마음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마을학교에 특히나 일상생활기술학교는 이런 활동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는 학교였는데
맛있는 과일 고르는 법을 동네 과일가게 사장님께 가서 배우고, 또 아이들 인형 빠는 법이나 양말 빠는 법 이런 것들을 동네 세탁소 가서 배우고, 또 CU 편의점을 찾아가서 사장님에게 유통기한 확인하는 법이라든가 아이들 계산하는 방법들을 배우기도 하고,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아이들이 감사장과 감사 편지를 만들어서 사장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저희가 10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달력표인데요. 그래서 여러 개 활동들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일정들을 미리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특히나 지난 여름에는 혼자서 3개까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카드를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우리 집 영화관, 책여행, 시골집에서 하룻밤 이 3개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는데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을 사전에 담당 선생님들과 논의해서 일정들을 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진행을 했었는데 마을학교 설명회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직접 와서 설명을 듣고 이 활동 중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아이들이 직접 선택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일상생활기술학교 담당자가 설명하고 저도 설명하고, 저는 시골집에서 하룻밤 활동을 맡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학부모님에게 다른 거 설명 안 하고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 영상이 요겁니다. 한번 볼게요. 네, 여기가 원부마을입니다. 아주 골목길도 아름답고 아이들이 뛰어놀기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차들이 거의 다니지도 않고 안전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여기 원부마을이거든요. 네, 시골집에서 하룻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김명희 할머니 댁입니다. 따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할머니가 꽃을 키우시는 걸 좋아하셔서 상추도 키우고, 여기가 황토방입니다. 네, 여기서 1박 2일을 하려고 아이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기서 아이들 오면 별도 보고, 네, 또 이제 꽃도 보고, 네, 이제 불 때는 것도 해서, 네, 궁금하도 살만 궁금하도 저기 뭐야 저기 하고, 네, 고 먹고, 네. 또 뭐야 할머니하고 얘기도 하고, 와. 맛있는 거 내일 먹지, 맛있는 거 먹자.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빼먹고, 여름방학 시골집에서 하룻밤 신청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설명회 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아까 선택카드, 3장의 선택카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순위의 아이들이 시골집에 하룻밤에 다 몰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1순위의 시골집에서 하룻밤이 마감됐어요. 그렇게 됐었고, 사실 그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어르신이 김영희 어르신이란 분인데 사연이 좀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아까 영상에서 보였던 황토방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처음 나갔을 때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뭘 해야 될지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목사님 4분이 계셨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분들이 저를 시원한 물도 내주시고 맛있는 음료수나 과자, 간식 같은 것도 주시고 이렇게 저를 잘 대해주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올해 초에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소천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사모님을 찾아가가지고 위로해드리고 또 사모님 1시간 반 가까이 이야기를 들어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내가 힘들어도 삼시세끼를 차려드렸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 할 일이 없어졌다, 역할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에게 제안을 드렸어요. 이 황토방을 살아생전에 이렇게 열심히 목사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공간을
아이들 요즘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대부분 스마트폰만 보고 방학 때를 그렇게 보내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시골집에 와서 하룻밤을 이곳에서 묵으면 어떻겠냐 이걸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어떤 얘기 하셨냐면 정말 좋아하시면서 내가 젊은 시절에 사모로서 어린 아이들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배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스토리텔링도 하시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이 시작됐던 거고요. 마을학교라는 사업을 하면서 시작할 때 학부모님들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우리 대학생 실습생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안내를 드리고, 중요한 것은 단톡방에 들어오면 꼭 누구 부모님인지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인사를 먼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이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끼리 매우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부모님들끼리의 관계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했고요. 마을학교가 시작하는 첫날에는 아이들이 라포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관계에 집중을 했고, 그리고 이 시골집에 하룻밤을 갔을 때 어떤 활동을 하면 좋겠는지 이 과정들을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 사진은 아이들이 그 시골집에서 하룻밤을 하기 전에 미리 마을에 가서 마을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저희가 이곳에서 이렇게 하룻밤 놀려고 합니다. 지내려고 합니다. 하고 그 과정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 보셨던 김영희 할머니께서 직접 이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 황토방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고,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은 마을 경로당 찾아가서 경로당 회장님과 또 총무님, 부녀회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마을 곳곳마다 이렇게 찾아뵀는데 어르신은 아이들 맞이하기 위해서 황토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잔디도 깎고 이렇게 하셨고, 정말 며칠 밤낮 세우면서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들을 준비했는데 이 사진이 없어서 정말 아쉬운데, 정말 엄청 큰 전제에다가 두세 장이 넘는 준비들을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어르신께서 이 준비를 했는지 볼 수 있었고, 또 마을이 농촌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동네 아이들 이렇게 놀러 온다고, 마을에 놀러 온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옥수수도 준비하고 참외도 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내어주신 거죠. 이 참외 크기 한번 보세요. 애들 얼굴을 가릴 정도로 엄청 큰 참외를 이렇게 따가지고 주셨고, 이 과정들을 바로바로 이제 학부모님 단톡방에다 이렇게 올린 거죠. 그랬더니 학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더운 날에 어르신들 마음 써주시는 게 감사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마을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활동할 거, 근데 농촌에서 굳이 활동할 거리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니는 곳곳이 가다 보면 개구리가 있고 메뚜기가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차도 잘 안 다니기 때문에 할 거리들이 너무 많은데, 돌아와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활동들을 이렇게 기획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요구르트 병으로 아이들 이런 것들도 만들기도 했고요. 특히나 또 시골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죠. 고무통 워터파크를 개장을 한 거죠. 요즘 아이들 재밌는 거 뭐냐면, 아이들이 물에 가도, 계곡에 가도 놀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의 아이들은 노는 것도 다들 풀장 가가지고, 그것도 구명조끼를 입어야만 놀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런 계곡 같은 곳이나 이런 곳에서는 놀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고무통을 그랬던 아이들에게 시골에서 고무통 몇 개에다가 물 받아나니까 애들이 어떻게 이게 뭐지 하는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랬는데 역시나 아이들은 물만 있어도 재밌게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 한번 뿌리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신나게 놀았고, 밤에는 또 우리 그 주인이셨던 김영희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 들려주시기도 했고, 저는 특히나 이 과정에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좀 짠했던 게 뭐냐 하면,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물론 이 과정도 어르신이 힘드실 것 같아서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아이들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부탁을 해서 올 때 아이들이 꼭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좀 싸우도록 했어요. 각자 싸우도록 했는데, 할머니는 할머니 나름대로 집 주인 노릇 하려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튀김도 구워주시고 하셨는데, 이 보시면 이 가스레인지 주변에 밀가루 반죽과 기름이 온갖 다 튀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여름이었잖아요. 7월달, 8월달 한여름이었다 보니까 곳곳에 튀면서 할머니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린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르신께서 거의 10인분, 20인분의 준비를 하셨는데 얼굴에 땀이 줄줄 흐르고 마치 저는 이 어르신에게는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아이들하고 시골에서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추석이나 설 되면 항상 이렇게 불꽃놀이 하고 막 그러고 어떨 때는 막 집단에 날아가 가지고 불나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불꽃놀이도 하고 아이들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외박을 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우는 아이도 있었고 집에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근데 아이들끼리 있으니까 밤새 밤 12시간 넘도록 안 자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예. 그래서 원부마을의 그 부녀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골 마을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진짜 사람 사는 동네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시골에서는 복다름 잔치라는 걸 하는데요. 복다름이 소위 말하는 초복, 중복, 말복 이 복을 쫓는 복날인 거죠. 이날에 이때 시골집에서 하룻밤 다음 날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넘어갈 수 있겠느냐. 아이들에게도 감사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아이들 십시일반 비용을 모아서 수박을 사들고 어르신을 대접했던 그 과정이 있었고요. 네. 활동 마치고 돌아가는 날에 이 김영희 할머니께서 손주 용돈 챙겨주듯이 아이들 맛있는 거 사 먹이라고 용돈을 챙겨주셨어요. 평소 같으면 저희가 안 받고 거절했을 텐데 이 어르신이 아이들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하고 끝나고 나서 맛있는 음식 먹고 또 그 사진을 또 찍어서 어르신에게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활동을 마칠 때쯤에 돌아와서 논두렁 영화제라는 것을 마을에서 했었는데요. 이거는 준비 과정부터 해서 아이들 영상도 찍고 또 우리 복다름 잔치라든가 시골집에서 하룻밤 활동을 할 때 이 과정들을 어르신의 활동 과정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마을 어른들과 함께 영화제를 했던 거죠. 마을 모종이 있었습니다. 마을 모종이 올해 정말 큰 모종이 있었는데 마을 어른들밖에 안 계시니까 전부 막 천장에 막 거미줄 쳐져 있고 바닥이 지저분하고 안 쓴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제를 구실로 이 모종을 잘 살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을 어른들께 제안을 했었고 마을 어른들께서 이 영화제를 한다고 영화제 전전날에 다 나오셔가지고 물 청소하시고 닦고 치우시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 영화제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이 영화제 포스터를 직접 만들어서 동네 마을 곳곳마다 가서 붙이는 거예요. 마을 버스 타는 데 가서도 붙이고 경로당에도 붙이고 어르신들이 가는 곳곳마다 붙여가지고 영화제 하니까 함께 보시자고 이렇게 홍보를 했고 또 나름 영화제라고 왜 부산 국제영화제 이런 거 보면 레드카펫 깔려 있잖아요. 포토존도 있잖아요. 기자들도 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레드카펫도 깔고 포토존도 만들어가지고 이 마을 어르신인데 우리 같이 실습했던 대학생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또 우리 마을 면장님, 백산면 면장님도 오시고 계장님도 오시고 아이들도 찍고 부모님도 다 오셔가지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각자 역할들을 맡았어요. 영화제 역할들을 맡아서 특히나 이 친구들은 주차장이 여기 모점까지 못 올라와서 미리 그 마을 공터에서 부모님들 오시면 차를 여기다 주차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안내하는 역할들을 맡아서 이렇게 했던 활동들을 사진으로 찍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직접 사회 보면서 마을 경로당 회장님하고 이분이 이제 부녀회장님이신데 감사장을 드리기도 하고 감사 표현을 했었어요. 아까 전에 그 고무통 워터파크 할 때 이 부녀회장님 집에서 놀았는데 아이들이 막 놀다 보니까 막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다행히도 그때 부녀회장님이 마을 그 읍내 시장을 보러 가셨는데 아이들이 그 사이에 막 바가지 깨먹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몰래 수료식 때 이제 준비해서 바가지 2개를 깨먹었으니까 2개를 준비해가지고 부녀회장님한테 드리고 그랬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부모님도 오시고 동생도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논두렁 영화제를 마을에서 했었습니다. 이 과정을 하고 이제 또 톡방에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남겼죠. 3주 동안 이렇게 부모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대학생 선생님이 남겼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아이들이 더 행복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제가 되게 와닿았던 이야기가 있는데 효진이 부모님이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남기셨어요. 효진이의 여름방학은 방과 후 학원, 집 등등 매우 단조로웠다는 거예요. 때론 심심하고 놀이거리를 찾아서 고민하기도 했는데 사실 복지관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었대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고 했고 3주간 정말 많이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했고, 이 효진이라는 아이는 이번 겨울방학 마을학교에도 참여하는데 대학생 선생님 면접위원으로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마을 이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을에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를 들어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놀이, 불꽃놀이, 하하호 떠드는 소리에 아이들 덕분에 동네에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쳤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런 과정들 가지고 나름대로 또 저희가 제도권 복지기관에 있으니까 성과 평가를 해봤습니다. 평가를 해봤는데 약 아이들과 했던 활동은 3주라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냥 양적인 평가만 봤을 때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양적인 어떤 평가만 하지 않고 좀 더 우리가 질적으로 이 과정들을 한번 봐보자라고 해서 학부모님들 아이들 만족도 뭐 설문조사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하고 별개로 심층 인터뷰들을 다 했습니다. 학부모님 인터뷰하고 아이들 인터뷰하고 또 함께 하셨던,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아이더 사장님이라든가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인터뷰를 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얻고자 했던 이 과정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인터뷰하고 여쭤봤던 거죠. 그렇게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님들은 주로 이제 아이들 보내기 전에 돌봄 교실이나 학원을 가장 많이 보내고 이런 활동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94%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아이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이 좋았고 단순 돌봄 성격이 아니라 아이가 정하고 계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좋았다. 아까 시골 마을에서는 시골 마을 주민들의 의견들대로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활동들은 겨울에 계속 이렇게 마을들을 다니다 보니까 해볼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결국에는 많이 돌아다녀야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함께할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 같은데, 마을에서 겨울에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지난번에 시골집에서 하룻밤에 했던 아이들과 함께 마을 어른들과 성탄절 행사를 할 계획도 있고요. 내년 1월에는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아이들과 함께 마을 어른들 찾아가서 세배 드리는 활동, 이런 활동들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사회를 발로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우리가 발로 뛰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과정들을 찾아나가는 시간들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들도 계속 공유하면서 또 성찰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